안녕하세요, 깍시입니다. 이전 제 영상의 1편과 2편 그리고 3편으로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편에는 2010년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2020년대 경제전망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은 과거의 이 어느 시점과 비슷하고, 그리고 현재 2019년은 이 과거의 어느 시점과 비슷한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내가 1편부터 이 영상을 정주행했다면 이번 기회에 눈을 감고도 이 경제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흐름을 한번 이해시키는데 제 주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0년 이후의 흐름이 제가 말한 흐름대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과거 역사를 가지고 나름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시간을 좀 쪼개서 나도 한번 경제를 한번 이해해 보겠다 하시는 분은 이번 편은 여기서 종료하시고 다시 1편으로 가셔서 1편에서 이 3편까지 내용을 듣고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듣는 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이 과거를 통해 본 2020년대 경제전망, 그리고 2010년대의 흐름과 과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분명 이 정답은 있다. 그리고 2020년대 경제 전망, 부제로는 현금 챙기세요. 이렇게 제목을 선정해봤고요. 이 현금 챙기세요의 의미는 뒤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우선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과거의 역사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1980년대에서 이 현재까지 그 흐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 이 차트는 이 미국의 달러 지수와 이 코스피 지수를 1980년도부터 이 현재까지의 차트를 제가 따온 것입니다. 금리도 중요한 거시경제의 지표로 활용되지만 그 흐름을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달러를 제가 들고 왔고요. 우선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이 시기는요, 그때 당시 이 미국 대통령인 레이건 정부의 이 패권 전쟁이 심화되던 시기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으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있다면 이때는 상대가 중국이 아닌 이 일본이 해당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 경제가 나름 잘 나가고 이 미국이 견제하게 되는 국면이고요. 당연히 미국과 이 일본 간의 이 대치 국면에서 이 대외 환경이 불안한 국면 속에서 이렇게 달러는 더 강세 현상이 심화되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형님이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이 레이건 정부의 시절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레이건 정부도 패권 전쟁을 일으켰었고 보호무역을 일삼고 이 달러 강세와 그리고 남미 디폴트 사태, 그리고 감세와 재정 적자로 경기 부양을 일으키는 모습까지 지금의 이 트럼프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미국과 일본의 싸움 국면에서 이 달러는 이 160불 넘어서 이 고점까지 쭉쭉 상승을 하게 돼요. 달러가 워낙에 강세인지라 이 신흥국의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의 주가는 도통 기세를 펼치지 못하는 시기이고요. 그런데 이런 미국과 일본의 패권 전쟁도 이 플라자 합의라는 최종안이 도출되게 되고요. 무역전쟁이 결국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자 달러는 언제 강했냐는 둥 달러 약세로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주가도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이렇게 모멘텀이 없고, 남미에서는 그때도 죽겠다 난리던 나라들도 달러 약세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자 경제는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호전이 되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냥 호전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가는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대략 봐도 지수는 이 10배가량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최대 상승업종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 증권업종이 단연 선두였고,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도 이 엔고를 바탕으로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버블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때 당시에는 이 개나 소나 주식판에 국민들이 뛰어들기 시작하고요.
본격적으로 주식판이 가열에 접어들자 영원히 상승할 것만 같았던 주식시장도 버블이 빵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988년부터 이 개인의 주식 참여가 극에 달할 정도였고 주식을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90년대 들어서는 지수는 이렇게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고요. 정부는 주식 폭락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막대한 돈을 끌어올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1992년부터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허용을 폐지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92년도부터 이 외국인의 자본 참여와 그리고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1995년도까지 이 90년 초반의 이 정고점 수준으로 코스피는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외국인은 저 PBR, 저 퍼의 종목들을 위주로 주워담기 시작하고요. 평가된 종목들이 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시기에 이 외국인의 주식시장 참여로 이 업종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저 PBR, 저 퍼 종목들이었고요. 이런 종목들의 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서 2000년도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허용치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마당에 198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달러 약세를 이어온 흐름이 이제는 달러 강세 국면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잘 나가던 주식시장은 언제 그렇냐는 듯이 이 달러 강세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달러 지수 이 80점에 최저점을 찍고 이제는 달러 강세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코스피의 주가도 이런 IMF를 직감했는지 외국인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슬금슬금 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994년쯤 되겠죠. 1994년에는 이 달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도 전에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흐름이 어찌 거짓말을 안 하는지 달러의 강세와 함께 코스피 주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강세 시기에 국내 증시를 이끌던 반도체, 화학, 철강 업종들은 가격 하락이 시작되고 경상수지는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1995년도 이 건설사 일부 부도를 시작으로 1997년쯤에는 이 굴지의 대기업들이 부도 처리가 되고요. 한국판 대공황 위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아시아 외환 위기 국면이 이 점차 잠잠해지고 이제는 미국에서 이 서서히 닷컴 버블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되는 국면에서 이 미국으로 이 달러가 다시 유동성이 흡수되게 되고 이런 국면에서 미국은 이 닷컴 버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한국의 기술주에도 일부 이렇게 자금이 몰리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이 기술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폭등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001년, 2009년 미국발 닷컴 버블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또 버블을 꽃피웠던 주가는 다시 하락하여 제자리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역시도 달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고 있고요. 지속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3고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9.11 테러가 달러 상승을 부추기는 한몫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법, 9.11 테러는 역설적이게도 이 달러의 고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고 이때부터 다시 또 장시간의 달러 약세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게 됩니다. 이렇게 달러가 쭉쭉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 이 대한민국의 카드 대란 사태로 인해서 좀 주가는 주춤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2003년부터 이 카드 대란 사태 이 터진 이후에 이 본격적인 상승이 이 주가의 모멘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달러 약세의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달러가 무려 120 수준에서 이 80 이하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기업은 앉아서도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기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2008년쯤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과거 192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을 해상할 만큼 주가는 이렇게 떡폭락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떡폭락을 이어가던 시기도 미국의 양적 완화를 바탕으로 이 전세계의 유동성 확대 그리고 화폐 난발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금 행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달러 약세의 국면 속에서 이 2005년, 2008년 주도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업종들이 이번에도 다시금 이렇게 재차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엔고를 바탕으로 한 이 차, 화, 정 업종들이 주도를 했었고요. 이 시기에 이 여전한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이 금융위기 직전 고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쯤에는 다시 이 달러가 이렇게 강세 국면으로 변모하던 시기인데요. 이때 주가는 코스피의 전체 흐름을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통적인 코스피 상승을 이끌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와 같은 종목들이 아닌 이 화장품,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화장품, 이런 SM과 같은 이 엔터주들이 주로 상승하는 국면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국면에서는 이 경기 방어주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와 같은 경기 방어주에서 이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코스피는 이 장기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요. 제가 과거의 달러 강세 시기에 남미 디폴트가 터졌다고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시기에도 어김없이 디폴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스는 국채금리가 폭락하면서 디폴트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쯤에는 이 달러가 고점인 시기에 잘 나갔던 중국조차도 이 달러의 고점 시기에 위기설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아무튼 달러 강세 시기에 미국을 제외한 세계 국가들의 경제를 옥죄기 시작하고 미국 홀로 이렇게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쯤 이렇게 달러가 좀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은 이렇게 2500포인트를 넘어서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이 시기는 아무래도 자본재의 상승이 있기도 했지만 삼성전자가 기술주가 뚜렷하게 상승을 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연 2018년 들어서는 이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또한 중국과의 무역전쟁 분위기로 들어서게 되자 달러는 이렇게 다시금 반등을 하게 되고요. 호재를 외치던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다시금 이 폭락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깍씨가 2020년대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당장 내일, 아니 다음 주부터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수업을 크게 보고 이 접근을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저깍씨의 지난 영상을 많이 보시면 저는 다양한 접근으로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곧 실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국면 속에서 사실 최근 18년과 19년은 달러 강세를 이렇게 부추기는 요인이었고요. 다만 이 재료도 곧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기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달러가 만약에 이렇게 약세로 움직이게 된다면, 달러가 한번 약세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최소 5년 이상은 이렇게 쭉쭉쭉 흘러가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란 것이고요. 이런 기간에 적어도 신흥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주가는 이 과거를 볼 때 이렇게 갈목만 할 만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깍씨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버블이 왔다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고, 과거의 이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나 이 닷컴 버블과 같은 징조도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유동성 확대를 통한 상승의 기회와 본격적인 미국의 경제가 오히려 이렇게 꺾이게 될 때 이 달러 약세를 더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또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달러 약세 이전에 더 강력한 이런 달러 상승 국면과 함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깍씨는 장기적으로 이런 대외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의 흐름이 약세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흐름이 정치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이 1985년도 시점, 이 레이건 정부의 패권전쟁 시설과 현재의 이 트럼프가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싸우고 있는 시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게 된다면 과거의 이 1995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미국 주도의 상승장도 이 최근에 2012년도부터 이어온 이 미국 주도의 상승장과
비슷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탄탄하다고 하지만 이 서서히 무너지는 신호를 조금이라도 보이고 무너지게 된다면 역설적이게도 미국은 달러를 이 약세로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이 달러를 이렇게 강세로 부추겼지만 반대로 합의점에 도달한다면 장기적으로 또 한 번의 약세 흐름이 이제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 어떤 업종이 주도를 하고 이 상승하게 될까요? 달러가 사실상 이 깍시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세의 흐름이 곧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약세 시기에 주도 업종을 보게 된다면 1985년과 1990년, 2004년과 2008년 이 시기에는 안 오른 업종을 찾기가 힘들지만 아무래도 굴뚝주를 할 수 있는 종목들과 이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도드라졌고요. 그리고 과거 달러 강세 국면과 약세 시기에는 이 기술주의 상승이 도드라졌고 최근에 이 달러 약세 시기에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의 이 상승이 가팔랐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의 약세 추세가 온다면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달러 약세의 국면 속에서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실적이 과연 계속 버텨줄 것인가 솔직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100% 당연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다가오지 않고 그 흐름이 쭉 이어나가는 것에 그리고 무역전쟁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베팅을 한다면 2020년대 초반은 이 기술주와 그리고 자본재, 원자재 업종에 대한 이 일정 비중을 투자를 하는 것도 저 깍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저 썸네일에서 현금을 챙기세요라는 의미도 지금 현금을 좀 챙겨둬서 이 투자할 준비를 하자, 반드시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일정 비중 투자를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 응답하라 시리즈로 최대한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사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봤고요. 이 환율 그리고 대외적인 분위기, 각종 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가져와서 설명하기에는 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점에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인 경제와 데이터 분석은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오게 된다면 이 바이오와 그리고 경기 방어주는 좀 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끝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깍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